낭만적인 파리의 야경 뒤로 끔찍한 파산의 경고음이 울린다. 에너지 중독과 낡은 규제에 갇힌 유럽은 이제 성장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기업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늙은 대륙의 몰락. 우아하게 침몰하는 유럽의 잔혹한 진실을 목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해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 고풍스러운 성당과 화려한 명품 거리가 즐비한 유럽으로 떠나기를 꿈꿉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숨쉬는 광장에서 노천 카페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박물관을 거닐며 그들의 찬란한 문화와 여유에 감탄하곤 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낭만적인 풍경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 아낌없이 돈을 뿌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정작 그 땅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어야 할 경제의 거대한 기둥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처참하고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평생을 세계 경제의 숨겨진 흐름을 추적하고 연구하여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분에 넘치는 영예를 아는 제 눈에 비친 유럽은 지금 최고급 실크로 만든 우아한 귀족의 옷을 입은 채 속으로는 병들고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중환자와 같습니다. 오늘은 주류 언론들이 굳이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는, 그러나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어 버린 거대한 붕괴, 유럽 경제가 맞이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끔찍한 위기에 대해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비극의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동력원, 즉 거대한 에너지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유럽 경제가 누렸던 풍요로움과 높은 이윤의 이면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비겁한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헐갑에 들여오던 천연가스에 철저하게, 마치 마약처럼 중독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공장과 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허약하고 위태로운 토대 위에 서 있는지 모른 채 그저 싼 연료에 기대어 제조업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막대한 이윤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전 지구적인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척,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대륙인 척하며 온갖 엄격한 환경 규제를 만들어내어 다른 국가들에게 도덕적 우월감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충격파가 대륙을 덮치고 그토록 의존하던 값싼 연료의 공급줄이 하루아침에 끊어지자 유럽 경제의 민낯은 무참하게 드러났습니다. 공장 기계를 돌릴 전력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한겨울 난방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기초적인 산업 기반마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튼튼한 자립방어막 하나 없이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적인 환경 정책에만 매달리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뼈아픈 대가를 지금 철저하고 고통스럽게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자원 수급의 위기는 곧바로 산업 경쟁력의 붕괴라는 더 거대한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고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가장 정밀한 기계를 깎아내며 세계 최고 품질의 화학 제품을 쏟아내던 자부심 넘치는 제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숨이 막힐 듯한 촘촘한 관료주의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새로운 환경 규제, 그리고 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노동시장의 극단적인 경직성이 유럽의 기업들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무언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수년이 걸리는 서류 작업과 수많은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망과 낡은 제약에 걸려 피어나기도 전에 꺾이고 맙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취해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정보망과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새로운 산업혁명에 거친 물결 속에서 유럽은 자신들만의 고루한 규제라는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혁신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규제하고 세금을 매길지만 탁상공론하는 사이 그들의 가장 든든한 뼈대였던 제조업은 무서운 속도로 녹슬어 부서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참담한 지경에 이르자 결국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처절한 대탈출 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돈은 그 어떤 이념이나 명분보다 정직하고 자본은 언제나 가장 효율적이고 대우받는 곳을 향해 냉정하게 흐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유럽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들은
수백 년간 터전을 닦아온 고향 땅을 미련 없이 등지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막대한 현금 보조금을 뿌리며 기업들을 강력하게 유혹하는 미국, 그리고 압도적인 생산 효율성과 거대한 소비 시장을 갖춘 아시아 지역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 공장을 짓는 첨단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세금 혜택과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쏟아부으며 전 세계의 돈과 핵심 기술을 거대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에게 여전히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성장을 방해하는 무거운 족쇄만 겹겹이 채우고 있으니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제정신 박힌 경영자라면 당연히 공장을 바다 건너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때 유럽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과 화학, 제약 기업들이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미래 투자 계획을 전부 유럽 밖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돌아가던 공장이 멈추고 떠난다는 것은 곧 수만 개의 일자리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며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심장 박동이 서서히 멈춰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끊임없이 추락하는 유럽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치명적인 불치병이 하나 더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극단적인 고령화 현상입니다. 낭만적인 유럽의 거리를 조금만 유심히 걸어보십시오.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땀 흘려 일하는 젊은이들보다 지팡이를 짚고 한가로이 산책하는 노인들을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많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 분위기가 차분하고 평화로워졌다는 낭만적인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떠받치는 척추가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경고음입니다. 과거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이던 시절, 넉넉한 곳간을 믿고 무상으로 퍼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방대한 복지 제도는 이제 국가의 목을 조르는 엄청난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고 소비를 진작시킬 젊은 사람들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국가가 막대한 연금을 지급하고 의료비로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소수의 젊은 노동자들의 어깨 위에 자신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살인적인 세금 폭탄이 지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 희망을 잃어버린 젊고 똑똑한 인재들은 더 나은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찾아 또다시 미국과 같은 역동적인 나라로 짐을 싸서 영영 떠나버리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버렸습니다. 미래를 창조하기보다는 과거에 축적해놓은 부를 갉아먹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늙고 지친 대륙, 역동성을 잃어버린 채 서서히 화석이 되어가는 사회, 이것이 바로 지금 유럽이 마주한 가장 차갑고도 잔인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럽 경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안타깝게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재분석 모델의 결론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먹구름과 폭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십 개의 국가가 하나의 깃발 아래 뭉쳐있다는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덩치는 역설적이게도 그 자체로 치유 불가능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산업의 구조도 서로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정치적 셈법과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 지금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당장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데 의사 수십 명이 모여서 수술비를 누가 낼 것인지 어떤 마취약을 쓸 것인지를 두고 밤새도록 탁상공론만 하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단 1초의 망설임도 용납하지 않고 숨가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의 신흥 강국들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인공지능과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생존 기술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자비한 속도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럽은 과거 찬란했던 제국의 우아한 추억에만 흠뻑 젖은 채 서서히 세계 경제의 변방에 위치한 낡은 박물관으로 쓸쓸히 전락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부의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철저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유럽의 몰락에서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뼈저린 교훈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역사상 영원토록 지속되는 번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실의 안락함에 취해 뼈를 깎는 혁신을 멈춘 국가는 결국 가혹하고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냉혹한 역사의 진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겉모습과 과거의 명성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한 국가 혹은 기업의 진정한 부와 가치는 낭만적인 거리의 풍경이나 오래된 건축물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돌아가는 공장의 뜨거운 용광로,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는 젊은 인재들의 땀방울, 그리고 쉴 새 없이 굴러가는 험난한 혁신의 수레바퀴 속에서만 창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유럽의 오늘을 가장 선명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다가오는 거대한 세계 질서의 재편과 산업혁명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본을 증식시키며 살아남아야 할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이성으로 뼈저리게 고민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와 파산의 그림자는 언제나 아무런 예고 없이 너무나도 고요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나태한 발밑을 파고듭니다. 오늘 제가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전해드린 이 불편하고 냉혹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확실한 미래를 단단하게 대비하는 작지만 가장 강력한 통찰의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